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95%. DSR도 적용이 되나요? 적용은 안 돼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고 나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될 거예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80%까지는 대출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80%가 그 시세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계약하는 전세 계약 금액 기준인 거예요? 시세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시세 기준이기도 하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계약하는 금액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80%는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95%. 아, 95%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해주네요. 네, 95%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신혼부부한테 하는 것도 있고, 뭐 80%에서 95%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그 한도가 넉넉한 편이네요. 한도는 넉넉한데요.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서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최대 뭐 7억 이내. 아, 그래요? 네. 제가 다음 질문 드릴 게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20억짜리 전세에 들어간다. 네. 그럼 80%면 16억이 대출이 나온다는 얘긴데 네. 이렇게 되는 거냐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됩니다. 되긴 되는데요. 네. 이게 금리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증서가 없어요. 보증서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말씀 건 죄송한데 보증서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금융기관 대출은 뭐고 보증서가 있는 대출은 뭐예요? 보증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대출을 나갈 때 네.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요. 보증서를 어디서 끊냐면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보통 네. 보증서를 끊습니다. 네. 거기서 보증서 끊은 한도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은행한테 오영일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야 오영일 널 뭘 믿고 그랬더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이 은행 내가 오영일 보증서 줄게. 나 믿고 빌려줘 그냥. 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보증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좀 낮고 한도가 좀 높고 이런 게 있는 대신에 최대 금액은 좀 맥스가 정해져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고가 주택을 내가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보증서가 안 끊기니 네, 은행이 금리도 정할 수 있고 알아서 다 이렇게 되는 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증서 대출이랑 좀 다른 개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서 끊고 대출을 받겠지만 그렇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금리가 최근에 한 7%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전세자금 고가인데 7%대 후반 나오려면 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분이 연체 없이 잘 상환해야 되는데 그럼 그쵸. 뭘 가장 많이 볼까요? 신용, 네, 물론 소득. 맞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네. 네, 대출이 좀 어려워요. 아, 그렇네요. 일반인들이 네. 그냥 막 받아서 갈 수가 없죠. 일반 평범하신 분들은. 그렇네요. 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담보대출인 줄 알았는데 신용대출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없어요. 그쵸. 물건이 없는 거는 다 신용대출입니다. 담보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흔히 생각해서 전세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면 DSR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DSR은 적용은 안 돼요. 받는 시점에서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고 나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될 거예요. 잠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건데 네. 받을 때는 내가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있어도 네.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되고, 네.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네.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면 네. 신용대출에서는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그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두 개를 다 활용을 하고 싶으면 신용대출을 무조건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선신용 후전세. 네, 맞아요. 특히 보증서 끊는 거는 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모두 활용할 생각 갖고 계셨던 분들이 선신용 후 전세를 안 하고 네. 선전세 후 신용을 해버렸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네. 이제 주소랑 자기 인적 정보 딱 치면요. 네. 이제 한도 얼마, 금리 얼마 대략 나오거든요. 네. 네. 그 금액 그대로 나오게 돼요. 물건지랑 상관없이?
물건지 넣고요. 아 넣고. 네, 몇 평형 이렇게 넣고 네. 그런 다음에 자기 정보 이렇게 쭉 치고 쳐서 들어가면 네. 이제 한도가 이게 딱 나와요. 어. 한도가 딱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한도 이만큼 나오니까 신용대출 얼마 받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다음에 신용대출 신청해서 한도 알아보시고 신용대출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은행 가셔서 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보증서 끊어서 이 상품으로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 대출 받기 전에 방금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네. 자금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신용 후 전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게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아는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네. 모를 때는 지나고 나서 내 그것만 알았어도 이런 거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죠. 이런 것도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보신 분들께서 선신용 후 전세 딱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으셨을까 네. 싶습니다.